반대하는 분들은 상당히 준비가 돼 있고 조직이 돼 있고 아주 투지가 넘치고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해서 집권했다는 사람들이 준비가 돼 있느냐, 준비한 집권 세력이냐, 아니면 아직도 준비 체조를 하는지 허송세월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참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도 좀 어리동절하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대통령 중심입니다. 저도 이 도지사를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앞에 좀 비켜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어. 중앙부처에 장관은 물론이고 그 밑에 사무관만 하더라도 우리가 쩔쩔매야 됩니다. 우리 이상훈 장관이 오셨습니다만 경기도는 군부대가 매우 많습니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가 군사시설 보호구입니다. 뭐 군에서도 사단장이 동의서를 안 찍어주면 우리는 화장실도 못 고칩니다. 이 정도로 모든 게 중앙에 집중되어 있지 지방자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실 용산의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장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 화염병 던지면 그거야 서울시 자치경찰, 국가경찰이 아니고 지금 전부 국가경찰 아닙니까? 파출소까지 전부 국가경찰입니다. 시의 자치경찰이 이걸 다 시 안에 모든 것을 맡으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들, 외사, 또 마약, 정보, 대공, 뭐 이런 것만 국가경찰이 맡으면 됩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철거민들까지도 국가경찰이 직접 개입하니까 사망자가 나오면 바로 대통령한테 이 화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맡아서 됐습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경기도지사를 처음 취임해서 물어보니까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데가 31개 중에 5개가 소방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없느냐 그러니까 뭐 어떠고 저떠고 하는데, 제가 소방서는 지금 소방은 도소방입니다. 국가 소방이 아닙니다. 국가는 1%,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만 국가가 도와주고 99% 전부 도비로 나갑니다. 제가 소방서장 임명을 다 하고 제가 다 합니다. 소방관도 제가 채무, 승진도 제가 채무. 완전히 이거는 국가 소방이 아닙니다. 제가 1년 내로 소방서를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땅을 산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늦어져서 2년 만에 소방서를 다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소방서는 서울보다도 더 많고 소방관 수도 100명이 많습니다. 우리 전국 최강의 소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땅이 서울보다 17배가 넓으니까. 근데 경찰은 어떠냐? 경찰은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제가 못 만들, 지금 경찰서 없는 데가 경기도도 아직까지 동두천 경찰서입니다. 동두천, 하남, 의왕 이 3개가 없습니다. 화성경찰서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시고 정원 동결을 해서, 공무원 정원 동결을 한다고 해서 정원 동결을 한다고 해서 못한다 이래서 제가 이거는 대통령 아니면 못 푼다고 해서 제가 그걸 들고 대통령께 찾아뵀습니다. 화성에 있는 살인사건 다 아는데 화성 땅이 서울보다 1.4배 넓습니다. 앞에 시와호, 화성호, 제주도 이 섬까지 있고 아주 넓은데 서울보다 1.4배나 넓은데 경찰서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서도 없고 소방서도 없고 교육청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인구는 41만인데 이게 무슨 이런 행정이 있나? 소방서는 제가 방향 만들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도 없어요. 그럴 때만 대통령께서 진짜로 그래서 지금 당장 지시를 내리셔서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경찰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또 화성경찰서는 지금 폐공장 부지 안에, 폐공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치장이 없어요. 유치장은 그 철근을 넣고 이렇게 지어야 되잖아요. 공장 담벼락에 하고 이거 자꾸 타러 가기 때문에 유치장이 없는 경찰서가 아직 화성경찰서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범죄가 20%가 줄었습니다. 경찰서 만들고 난 다음에 화성의 살인사건은 요즘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산 이런 데 있지 화성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범죄 검거율 이 경기도 내에서 1등했습니다. 그 경찰서를 만들면 치안이 유지되는데 이런 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거 일일이 다 못 챙깁니다. 이거는 원래 자치경찰 자격에서 밑으로 넘겨라. 자, 그래서 오늘 제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가 우리 대한민국에 국가 목표가 있느냐. 첫째, 지금 국가 목표가 뭐냐. 두 번째로 이 국가 목표를 대통령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느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가 목표가 지금 시점에 국가 목표가 뭔지 대한민국 국회는 분명히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한나라당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 그림 좀 보자. 우리 사회의 지도자와 우리 언론들도 이 국가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반대 쪽의 시민단체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준비된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사사건건이 반대합니다. 논리가 딱이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게 태어났다. 또 미국 친미 세력과 친일 세력들이 청산이 안 돼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잘 준비되고 정리되고 아주 조직화된 끈끈이 기회 있을 때마다 튀어나오는 준비된 세력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세력이었습니다. 저도 좌파의 핵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학 다닐 때부터 요즘에는 정교조에 의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계획이 학습을 하고 준비가 잘 돼서 때가 있을 때마다 촛불 들고도 나오고 몽둥이 들고도 나오고 화염병 들고 나오는 준비된 세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의 집권 세력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느냐. 그걸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위기다 공난이다 하는데 과연 오늘도 제가 오다가 전화했던다. 바늘공단에 공장하는 분이 그렇습니다. 그 말합니다. IMF 때는 그때는 그래도 자기 공장에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빨리 일 좀 하자. 그럼 그때는 다 오케이 따라왔는데 지금은 아니 근로기준법에 1시간 하게 되는데 왜 30분입니까? 지금은 이거 안 먹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제가 위기라고 하지만 경제 위기가 위기인지 아니면 이런 준비된 반대 세력하고 지금 대통령 비롯한 이 집권 세력 사이의 굉장한 갈등과 이 갈등 이게 더 위기냐. 남북 간의 위기라고 하지만은 남남 갈등이 더 위기냐. 어느 쪽이 더 위기냐. 그런 면에서 공론의 통합, 대통합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중국 나갔던 기업이 돌아오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론영성장 거꾸로 우리 기업은 그리 오라는데 제가 우리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중국 기업이 아직 한국에 오려면은 지금 상용자동차도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상용자동차가 왜 빠져나갔냐? 제가 상용자동차 부총재 둘하고 뭐 다 만나봤습니다. 여기 상용차는 모르죠. 상해 자동차가 상용차를 가지고 있었거든, 평택에. 근데 상해 자동차 부총재 둘하고 여기 상용차 사장의 인사를 만나보면 중국에 있는 간부들이, 물론 공산당 간부들이 다 하죠. 상하이차랑 다 공산당 간부들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꿈꾸던 그곳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이 어느 노동조합이 이런 노동조합이 있고 이렇게까지 권리의식이 도를 넘어서 그때 문화혁명 때 꿈꾸던 그 사회가 여기에 바로 있다는 거예요. 농담이 진짜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을 떼고 그냥 발을 빼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기술 유출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뭐 이제 그것도 법원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중국인들이 볼 때는 이거 정말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우리나라에는 기업이 들어오려면 지금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보통 2년 3년 걸려도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걸려서 절차를 풀다 보니